제목으로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결국은 출판사 다산북수 대표가 우리 고창 부안면 출신이라 대한민국 빅3 안에 드는 출판사 고창분들이 그렇게 요소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목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당선자 할 때 제목 바꾸라고 분명히 통보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, 제가 이제 따오기의 아침으로 제목을 애초에 정한 것은 고창 봉덕리 고문에서 나온 금동 신발에 새긴 그 새 문양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그 조류 학회지에 그 따오기일 것이다라는 논문이 발표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따오기가 아주 오랜 그 세월 동안 우리 민중과 같이 함께 살아왔구나. 지금은 왜 따오기가 사라졌을까?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따오기가 사라지는 과정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따오기와 아침을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원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이제 후보 이름들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만금 빌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출판사에서 보냈던 게 저한테 새는 말 없이 밤을 지나간다. 이 땅의 모든 걸 붓고 있지. 이런 제목들을 처음에 4가지를 보내왔었잖아요. 네. 그랬던 건데 사실 이게 이 책을 보면 자료의 보고 아까 우리 정자 소설가 심사평 얘기했지만 굉장히 촘촘하고 깐깐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. 이거는 어떤 서사에 방대한 시간과 역사를 비춰서 공부만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걸 어떻게 역할을 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 개개인이 사는 삶이 사실은 국가 아니면 세계, 지구, 커다랗게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창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. 이 소설의 특징이 다큐멘터리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. 거의 문학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소재이기도 하고 이야기이긴 한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참신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동기가 있었나요? 전 다큐멘터리인지 모르고 썼습니다. 사실 태동마을 사건을 이제 초반에 쓰게 됐는데 제 감정이 들어갈까봐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.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 그죠? 거기 그 자료를 토대로 그걸 거의 뭐 베낀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최대한 제 개인적인 감정은 누그러뜨리고 온전히 그대로만 보여주자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. 모든 작품을 낼 때 다큐멘터리 이것은 본인은 모르지만 심사위원들이나 평론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.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기억하세요. 나도 50만 원 줘야 할 것 같은데. 이 책에서 공식적으로 고창 민간인 학살 사건, 아까 우리 태동마을 이장님도 아까 와 계시고 아버님도 와 계셨는데 그거를 불렸던 국군 토벌대에서 많은 민간인이 쓰러졌고 이 책을 학살 현장을 정밀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. 모든 작품의 첫 문장은 모든 소설을 살리거나 죽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무거운 소재를 굉장히 꺼내들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 지인들이 만금 빌라를 읽다가 초반에 덮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. 이 학살 장면이 너무나 어려웠대요, 넘기기가.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먼저 쓴 것은 이정만의 그 서사, 이야기, 그가 끌고 가는 힘을 믿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정만이라는 인물이 아산면 봉덕리 고군 앞에 서당촌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를 잃고 쌍놈을 되게 몰래 묻고 이제 외가 태동마을로 가잖아요. 거기서 또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잃고 서울로 이제 도망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? 그가 앞으로 겪어낼 삶이 아마 그보다는 덜했으면 좋겠다. 좀 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
그 장면부터 일부러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 혹시 여러분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소설 문학상 심사할 때 브라인드 심사를 합니다. 작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소설만 가지고 보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 오를 때 저만 그분이 어디 출신이고, 왜냐면 사실 논리를 익혔다거나 문단의 부정적인 것은 일반 작가상에서는 줄 수는 있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. 고창 명예와 관계가 있어서. 그런데 제가 이 작품 읽을 때 이거 100% 고창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. 고창의 지명과 에피소드 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뒤에 거 같습니다. 고창 사람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강원 소설가여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아무 적이 없이 심사위원들이 지역을 무시하고 작품을 못 뽑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심사를 할 때 정지아 소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인물에 대한 서사가 확실하다.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게 장점이 좋거든요. 여기 정만, 미금, 제동 이 세 주인공을 끌고 가는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. 저도 작품을 평론가로서 계속 평가를 하고 강의를 준비할 때도 글을 쓸 때도 꼭 마음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작곡 중에. 근데 이 세 주인공 중에 이 120년을 끌고 오는 대서사를 끌고 오는 이 세 사람 특히 마음에 남아있는 인물이 있나요? 주 인물은 이정만입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마음이 가는 인물은 설제동입니다.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세상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따오기를 우리 민중으로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. 그러니까 민중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, 한데 그 학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잃고 그러면서 그 귀를 다쳐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귀에 이제 그 난청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앞당겼으면, 그러니까 민주화나 행복한 삶을 좀 더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, 그래서 그 사람 설제동에 대해서 정이 더 많이 갑니다. 사실 설제동은 고창에 남아있는 자잖아요. 네. 제가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높이 폈던 게 뭐냐면 정만과 미금 부분은 서울로 가잖아요. 제동은 고창에 남아있어요. 이 여러 가지 사건이 두 인물에 대해서 무사히 등장하지만 결국 이 책에 대해서 고창을 떠난 자와 고창을 남아있는 자의 갈등을 크게 어우려서 글을 썼어요. 그래서 저는 심사 도중에 계속 이 부분이 머물렀어요. 왜?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창에 남아있는 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나.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동을 대신해서 그런 말씀 덕담을 좀 해주시죠. 저는 설제동이 그 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, 특히 이제 소 제목에 북해도 진달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 아버지 설제동의 아버지가 북해도로 끌려갔는데, 그 북해도에서 그 징용 갔던 사람이 와서 아들을 고등공민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때 아마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고창말을 사실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그 부분이 아마 북해도 진달래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, 거기서 그 김만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북해도에서 그 우류댐이라는 공사장에서 수십 명이 매몰돼서 죽었는데 평장을 합니다. 근데 진달래하고 조립대 숲에다 평장을 해요. 근데 그 진달래가 핏빛 진달래가 그 새파란 하늘로 쑥쑥 빠지는 듯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? 아주 저는 되게 절절하게 표현했는데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. 그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전라도 말로 하거든요. 네, 그 북해도 진달래 부분을 이 작품에서 가장 절실하고 제 마음을 많이 담아서 쓴 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설제동의 그런 삶이